오늘은 월운 해석법의 두째 시간으로서 월운에서 천간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이 월운은 이제 태양 주위를 지구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23.5도 기울어져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태양과의 이루는 각을 달리하면서 복사열량이 다르죠. 그때에 이 지구가 마주하는 이런 별들의 값들, 북극성이라든지 북두칠성,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별들과의 어떤 값들이 달라지고, 그리고 오행성들, 목화, 토금수가 서로 다르게 조우함으로써 다른 영향의 에너지 값을 받습니다. 제가 이제 24절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24절기 중에서도 한 4가지 정도는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좀 담아두시면 그 균형점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태양과 지구가 거의 90도에 가까울 정도로 각을 이루고 가장 복사 열량이 높을 때가 6월 22일 정도 되는 하지가 되겠습니다. 하지일 때 태양과 지구가 최고였던 그런 각을 이루다가 여기서부터 끊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점점 그림자도 길어지고 태양의 복사 열량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물론 6월 22일에 각도가 가장 이렇게 가깝지만 태양에서 지구로 오는 그 거리가 있기 때문에 복사 열량은 한두 달 정도 더 뒤에 오는 거죠. 그래서 6월 하지에 가장 가까운 각을 이루지만 더위는 7월 정도 되어서 가장 더워지는 거죠. 즉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있다 보니까 복사 열량 값이 그렇게 시차를 두고 이렇게 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꺾여서 가장 각도가 먼 때가 동지 정도 됩니다. 동지는 12월 21일 내지 22일 요때를 동지라고 하죠. 그래서 하지와 동지의 날짜를 머릿속에 담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태양의 각도, 태양과 지구가 이루는 각도가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맞이하는 별들, 조우하는 별들과의 어떤 그런 에너지 값도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또 많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점들이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의 어떤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지에서 하지로 가기 위해서 그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춘분을 지나게 됩니다. 춘분을 지날 때에 3월 한 22일 정도 이렇게 되죠. 이때 춘분 정도가 됐을 때도 새로운 어떤 그런 변화의 어떤 깃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분, 밤과 낮의 길이가 같은 하지에서 동지로 가기 위해서 밤과 낮의 길이가 같은 추분, 9월 한 23일쯤 되죠. 그때 시점에도 어떤 많은 변화를 겪는 하나의 완충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운을 볼 때에 이러한 어떤 시점 24절기의 시점마다의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는 그 날짜를 머릿속에 담아둡니다. 그러면 요때쯤 되면 큰 변화가 일어날 거니까 요때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나에게 상담을 하는구나, 혹은 그 시점이 요때쯤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이 사주명리학이라고 하는 게 이 별성학의 한 부류입니다. 이 이집트에서 시리우스 별이 뜰 때마다 나일강이 범람을 하는 거예요. 범람. 그래서 그 양력이라고 하는 달력이 나오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게 나일강의 범람으로 시리우스 별을 연구하게 되고, 또 천구에 떠 있는 별을 연구하면서 어떤 달력이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지구를 포함한 오행성,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규칙적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력에 의해서 움직인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있는데,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중력장에 의해서 이렇게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이 이 끊임없는 별의 값의 에너지에 영향을 받고 또 태양의 복사 열량값, 태양과 이루는 각의 복사 열량값에 의해서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명리학들의 학문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평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보면 별과 태양에서 오는 그 복사 열량값에 따라서 달이 달라지면서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는 어떤 변화를 겪는가라는 것을 연구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자미두수라든지 구성학 이런 학문들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별들이 어떻게 움직여 가는가, 이것을 통해서 이 별이 이때에 이렇게 보일 때는 지구상에서는 이러한 영향을 주더라라는 것을 별을 중심으로 이렇게 공부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별과 그리고 태양에서 오는 복사 열량 값의 어떤 그런 변화에 따라서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는 많은 영향을 받고 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구가 이제 우리가 육식갑자에 의해서 지구는 이제 매년 다른 어떤 그런 갑자의 에너지를 받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해년의 어떤 그런 에너지를 받죠. 육식갑자가 나오게 된 것을 제가 이제 논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공부를 좀 해보니까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제 목성의 공전, 태양을 돌아가는 공전 주기가 11.86년입니다. 그럼 목성의 에너지 값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을 이 세운의 육식갑자로 만들었다는 설이 있고, 그 다음에 목성과 토성의 최소 공배수. 자, 목성은 11.86년이고 토성은 29.46년인가 그렇습니다. 요 두 개를 하나를 12로 보고 하나를 30으로 보면 60의 최소 공배수가 나오죠. 그래서 육식갑자가 나왔다는 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육식갑자의 세운은 이러한 큰 별의 운기 속에서 지구상에 영향을 미치는 목성과 토성의 에너지 값이 아니겠는가라고 유추할 수가 있겠죠. 그 속에서 지구는 돌아가면서 각자 달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했고, 그 달에 의해서 태양에서 오는 영향값, 그 다음에 별들에 의한 영향값,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구도 하나의 별이고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달도 하나의 별입니다. 달을 별이라고 봤을 때 달이 없으면 지구의 생명체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달의 영향에 의해서 달이 지구를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서 팽이가 돌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흔들리죠. 이 균형을 잡아주는 게 달입니다. 28일 정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쭉 돌아가면서 지구가 이렇게 막 팽이가 마지막에 쓰러질 때의 흔들림을 이 달이 잡아줍니다. 이렇게 균형을 잡아주고, 또 달로 말미암아 밀물과 썰물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밀물과 썰물을 만들어서 지구가 호흡하게 만듭니다. 지구의 hợp化작용을 하는 거죠. 호흡을 하고. 그리고 달이 돌아가기 때문에 하루가 24시간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지구가 책에도 보면 몇십억 년 전에는 하루가 5시간이었답니다. 5시간이었는데 달이 지금의 현재의 이 거리쯤에 오면서 달이 지구에 있는 물을 잡아주죠. 물을 땡기면로 말미암아 마찰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빨리 돌아가는 지구를 달의 인력으로 말미암아 그 돌아가는 속도를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하루가 5시간이었다가 잡아주면서 점점 늦어지면서 하루가 24시간이 됐고, 앞으로 몇십억 년이 지나면 하루가 25일이 된다라고 하죠. 지구에서 달은 또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별의 인력 작용에 의해서 지구의 생명체에는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죠. 자, 우리 태조 때 조선을 건국한 태조가 가장 먼저 한 게 천상열차 분야지도 해서 별의 어떤 그런 운기의 그 포인트와 점들을 다 새겨 넣어서 만들었죠. 천상열차 분야지도에는 보면 28수가 있습니다. 각항저방 신미기 두우여어 위실병
균유, 위묘, 필자산, 정기, 유성, 장익진 해서 28수의 배치를 쫙 이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별을 조우할 때, 28수의 별을 조우할 때마다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다르고, 언제 모를 심고 언제 추수해야 될 것에 대한 시점을 잡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 28수는 윷놀이에서 돌아가는 윷놀이판을 또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 별을 연구하는 학문을 통해서 지구에서 시점을 잡아내고 그 시점을 통해서 곡식을 기르고 그 곡식을 먹고 또 보관하고 저장함으로써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별성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에 배를 타고 가더라도 북극성을 보고 이렇게 가죠. 북두칠성을 보고 가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별성학의 별의 에너지가 지구상의 에너지로 변형되는 값을 가벌병정, 무기경신, 임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 해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각 달마다 태양과 지구가 이루는 각이 다르고 그 각들이 요 6월 22일을 점점 각이 가까워지면서 뜨거워지는 시점이 6월 22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하지가 되고 하지에서 요때로 점점 짧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12월 21일 혹은 22일 요때쯤 동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이나 혹은 별성학을 공부하는 학파에 있어서는 1년의 시작을 동지로 잡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동지가 12월 21일 혹은 22일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태양이 점점 길어지기 시작하죠. 이것처럼 12월 21일과 6월 21일 혹은 2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각이 달라지면서 밤낮의 길이가 이제 완전히 바뀌는 그런 패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릿속에 담아둘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지 동지를 날짜를 머릿속에 담아두고 그 다음에 춘분과 그다음에 추분 요때를 또 머릿속에 담아둡니다. 그러면 지구가 돌아가면서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데 요때에 밤낮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요거를 기점으로 해서 지구상의 생명체는 많은 영향을 받겠구나라는 것을 머릿속에 담아둬야 됩니다. 제가 이제 팔자를 끊임없이 이제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왜 달이 나왔으며 왜 이 달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까? 그러면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의미하는 것인가? 혹은 이런 굉장히 이제 연구를 공부하던 끝에 별성학, 자미두수라든지 혹은 구성학 혹은 이제 천문학 이런 것을 공부하면서 이것이 결국은 인간이 밤하늘의 별을 연구하면서 생명체를 영위하기 위한 끊임없는 연구를 하게 되었고 이것이 지구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한 학문을 통계학적으로 잡아내어서 그것을 운명을 예측하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결론을 제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서양에서는 조디악이라고 해서 점성학이 발달되어 있죠. 거기는 사계절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점성학, 별의 움직임, 별의 모습, 별의 모양을 통해서 점성학을 이렇게 만들어내게 되었고 동양은 이제 이런 별들 혹은 태양의 복사값에 의해서 사계절이 분명하니까 이것을 접목해서 좌표 명리학이 이제 나올 수 있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달은 매년 똑같습니다. 몇천 년이 지나도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의 똑같은 패턴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위저고리, 위에 천간은 다릅니다. 같은 임묘진이라도 작년이 다르고 올해가 다르고 내년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이냐 이거죠. 똑같은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천간의 마음먹은 목적성이 다르다는 거죠. 목적성. 자, 그러면 2월 달에 인인데 인이 왔는데 그 인이 목적하고 이루고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병화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성, 목성이 혹은 목성과 토성의 최소 공배수인 60갑자의 기해의 에너지가
올해는 들어와 있다는 거죠. 기의 에너지가 지구 전체의 별의 에너지로서 와 있는데 지구는 돌아가면서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 축의 달을 만들어내고 그 달을 만들어내는데 이때의 영향을 받았을 때의 천간은 이와 같은 패턴으로 움직여 간다라고 보십니다. 이거는 지구가 태양을 돌아가면서 규칙적인 규칙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규칙적인 규칙적인 값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에서 병화다. 자, 2월 달에는 인인데 목적성, 하고자 하는 이야기, 마음먹은 것이 병화와 같은 이러한 목적성을 가지고 이러한 환경에 취해진다는 얘기죠. 올해의 총괄적인 에너지는 이 에너지인데 이것이 인달에는 인의 어떤 그런 작용력에 의해서 병화의 어떤 그런 환경, 그 다음에 목적성, 그 다음에 마음먹은 것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경금이다. 경금은 올해에 하늘에 보니까 목적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인으로 오죠, 정인이고 지지로 보면은 식신으로 펼쳐진 거죠. 이 정인, 문서, 명예, 계약, 거래를 하는데 실질적인 실물사회에서는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식신작용을 하겠다. 그것이 인달에는 경금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인달에는 제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제적인 활동을 하는데 그 환경이 병화다. 즉 관이다. 관이라고 한다. 병화의 빛을 받으면서 관이라고 하는 빛을 받으면서 관에서 혹은 대중이 눈에 보이는 이런 것 속에서 인적인, 제적인 활동을 펼쳐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인묘. 묘도 경금의 입장에서 제인데 이때는 평관이었지만 정관, 제대로 된 정관이다. 정관에서 이 묘의 어떤 그런 재물성을 성취해 간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각자 천간 혹은 일간이 가지고 있는 그 값에 올해의 총괄적인 이러한 일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것이 순차적으로 어떤 과정을 겪어서 그것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인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천간의 마음이 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변해가는 거죠. 마음들이 변해간다. 환경들이 변해간다. 목적성들이 변해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해석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경금을 말씀드렸고, 자, 경금은 4월 달이 되면 편인의 자격성, 투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자격이니까 어디에 장자리를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타 계약건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거래건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겠죠. 그래서 진이라고 하는 이 인묘진이라고 하는 목의 고지에서 이런 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위를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 넘어갑니다. 사오미로 가면은 이제 관의 활동인데 이 관이 이런 목적성이 인성, 비견과 다툰다. 급제의 작용이 있다. 급제의 작용이 있는데 그것은 이러한 관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이때 보면은 식상의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그것의 실질적인 부분은 신유술 이런 비견급제 혹은